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리플은 어떤 코인이야? 라고 물어보는 모든 사람에게 공유하십시오. 이 영상은 리플 XRP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영상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지폐, 그리고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가 하루아침에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인류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한 화폐의 판이 뒤집히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1억을 간에 만회하며 투기에 열을 올릴 때 전 세계의 중앙은행과 금융 엘리트들은 조용히 하지만 아주 치밀하게 새로운 판을 짜고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새로운 세상의 혈관, 그 핵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리플 XRP입니다. 단순히 코인 하나 사서 부자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리플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전 세계 기득권들이 이것을 주목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대에 당신의 자산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문제 정의 및 개념 설명. 자, 리플, 정확히는 XRP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처한 금융의 비효율성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100만 원을 보낸다고 가정해봅시다. 버튼 하나면 될 것 같죠? 천만에요. 현재의 국제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망은 197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무려 50년이 넘은 고물 딱지입니다. 돈을 보내면 2에서 3일이 걸리고 중간에 중개은행들이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심지어 주말엔 쉬죠.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1초 만에 메시지를 보내는 세상에 돈은 아직도 마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꼴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리플사와 그들이 발행한 코인 XRP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리플은 비트코인처럼 디지털 금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리플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돈을 정보처럼 빠르게 이동시키는 것, 즉 전 세계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브리지 커런시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행들은 해외 송금을 위해 서로의 은행에 미리 막대한 돈을 예치해둬야 합니다. 이걸 노스트로 계좌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 27조 달러, 약 3경 원이 이 계좌에 묶여서 잠자고 있습니다. XRP는 바로 이 잠자는 돈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XRP를 사용하면 미리 돈을 예치할 필요 없이 송금하는 순간 XRP로 바꿔서 전송하고 받는 즉시 현지 화폐로 바꿉니다. 이 모든 게 3에서 5초 안에 끝납니다. 수수료? 10원도 안 되죠. 이것이 리플이 가진 파괴력의 본질입니다.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핵심 징후 1. 규제 리스크의 해소와 승리. 하지만 이 혁신적인 기술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미국 금융 규제의 심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역사적인 소송전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소송은 리플의 운명뿐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의 규제 지위를 결정하는 운명의 재판이었습니다. SEC는 리플을 미등록 증권이라며 기소했고 이 법적 불확실성은 지난 몇 년간 리플의 성장에 가장 큰 족쇄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결론이 났습니다. 2023년 법원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양측은 항소를 자발적으로 취하하며 이 1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송의 끝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업계 전체의 역사적인 규제 승리였으며 리플이 미국 내에서 증권이 아닌 유틸리티 자산으로서 명확한 지위를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 세계 수백 개의 금융기관은 뒤에서 리플망을 깔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거대 금융그룹 SBI의 기타오 회장은 대놓고 리플은 모든 은행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중이 법적 불확실성에 떨 때 스마트머니는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이제 규제라는 가장 큰 장애물까지 사라진 것입니다. 핵심 징후 2. ISO 20022와 CBDC의 등장. 두 번째 징후는 훨씬 더 구조적이고 치명적입니다. 바로 전 세계 금융 표준의 변화, ISO 20022의 도입입니다. 어려운 용어 같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서로 소통하는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기존 언어가 투지폰 문자 메시지였다면 ISO 2002는 5G 기반의 고용량 데이터 통신입니다. 유럽,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이미 이 표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존재하는 수만 개의 코인 중 이 국제 표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준비된 코인은 극소수이며 그 선두에 리플 XRP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이 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기에 더해 CBDC가 등장합니다. 각 나라가 종이돈을 없애고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때 한국의 디지털 원화와 미국의 디지털 달러를 어떻게 교환할까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해줄 인터레저가 필요합니다. 리플은 처음부터 이 역할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리플을 단순한 알트코인 중 하나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다가올 디지털 화폐 시대의 기축 통화 자리를 노리고 설계된 놈입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만약 우리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아닙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잃게 될 것은 지긋지긋한 알람 소리 없이 눈을 뜰 수 있는 아침입니다. 과거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누군가는 장난감이라며 비웃었고 누군가는 거기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의 빈부격차로 증명되었습니다. 금융의 판이 종이에서 디지털로, 스위프트에서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나는 코인 같은 거 몰라라고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리플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금융 시스템은 바뀝니다. 하지만 리플이 그 중심에 선다면 지금 이 정보를 무시한 대가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상 시나리오를 생각해봅시다. 리플이 주도하는 혹은 리플이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나리오 1. 달러 패권의 약화와 대체제 부상. 미국의 부채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고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결제를 거부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 중립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자 결제 수단이 필요해집니다. 특정 국가의 통제가 없는 XRP가 국제무역의 결제 수단으로 급부상합니다. 이때 XRP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가치가 폭락하는 법정 화폐를 들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될 것입니다. 시나리오 2. 은행 시스템의 강제 통합. 기존에 느려터진 송금망을 고집하는 은행들은 도태됩니다. 리플렛을 도입한 금융기관만이 살아남아 시장을 독식합니다. 여러분이 이용하는 은행이 리플망을 쓰지 않는다면 송금에 며칠이 걸리고 수수료를 낼 때 옆 사람은 1초 만에 무료로 돈을 보냅니다. 경제적 효율성의 격차가 삶의 질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시나리오 3. CBDC 상용화와 현금 없는 사회. 정부가 모든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CBDC 세상이 옵니다. 이때 유일한 탈출구 혹은 유동성 공급처는 리플과 같은 브리지 자산이 됩니다. XRP는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국가 간을 오가는 여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존 전략. 그렇다면 이 격변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턱대고 전 재산을 리플에 넣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냉철한 생존 전략 3가지를 제시합니다. 1. 유틸리티를 공부하고 구별하라. 세상엔 수천 개의 코인이 있지만 99%는 사라질 쓰레기입니다. 실제 은행이 쓰고 기업이 쓰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틸리티 코인이 무엇인지 공부하십시오. 리플은 그 대표 주자입니다. 투기가 아니라 가치에 투자해야 살아남습니다. 2.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해칭하라. 리플은 변동성이 큽니다. 소송 결과, 규제 발표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절대 한 번에 사지 마십시오. 커피값 아껴서 모으듯 자산의 일부를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모아가십시오. 3. 개인 지갑 사용법을 익혀라. 거래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FTX 사태를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소유는 내 손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XRP를 샀다면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법을 반드시 배우십시오. 그것이 디지털 시대의 금고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절반쯤 바뀌어 있습니다. 리플은 그 변화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파도입니다. 이 파도에 휩쓸려 익사할 것인지 아니면 서핑보드에 올라타 새로운 부의 대륙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과 공부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진부한 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다가올 붕괴 속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주인이 된다. 오늘 리플에 대한 분석이 여러분의 생존 배낭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길 바랍니다. 세상에 감춰진 경제적 진실을 누구보다 빠르고 날카롭게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이고 구체적인 생존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